지구본연구소도 이제 2023년 한 해를 한번 결산을 해보려고 네네네. 해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방송 나간 게 이제 153개. 52주니까 거의 주 한 3개씩 갔네요. 일주일에 3개씩 네. 꼬박꼬박 했습니다. 네. 1년 사이에 구독자가 한 10만 명 10만 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43만 명을 이제 지난 12월 27일 날 이제 넘어섰으니까 2024년 좀 예정된 사건들이 좀 있잖아요. 2024년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선거의 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거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 대선을 비롯해서 한 40개 그렇다고 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와 더불어서 저는 잠깐 2024년은 상당히 급변동이 많을 것 같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지구본 연구소 한 해를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그렇죠. 2023년 이제 마지막 날을 이제 보내시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저도 이제 뭐 원래 그러잖아. 다이어리 쓰면은 이제 맨 마지막 날쯤 되면 이제 뭐 있나 한번 점검도 해보고 결산 한번 해야죠. 옛날 같으면 그런 거 참 많이 했는데 전화번호도 이제 다 옮겨졌고. 아 맞아, 수첩에 있는 거 수첩 새로 바꾸니까. 맞네. 그러면 이제 앞쪽에서부터 중간 중간에 메모되어 있는 거 다 찾아보면서 이 인간 나한테 돈 안 갚았어 막 그러고 전화도 해보고. 그래요. 야, 옛날에 진짜 수첩 쓸 때 진짜 뭐 이것저것 참 많이 그래서 적었는데. 수첩도 이제 못 버리는 분들 많았어요. 예전에 썼던 거. 네, 그거 이제 일일이 다 옮겨 적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이제 모아놓는 분들도 계시곤 했죠. 맞네. 전화번호 진짜 다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전화번호 한 20-30개 정도는 외우고 다녔는데 그죠? 그렇죠. 저도 뭐 한 70개 정도 외웠던 것 같아요. 70개요? 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뭐 영업도 하시고 그러시니까 한 150개? 그래서 200개 정도는 외우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주요 거래처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그냥 다 외우시니까. 그런 거 보면 참. 회사 내선 번호 다 외우고 있죠. 보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억력이 참 다들 좋았는데. 어쨌건 그 지구본 연구소도 이제 2023년 한 해를 한번 결산을 해보려고 해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1년 사이에 1년에 이제 뭐 쇼츠랑 이제 합본 이런 거 빼고 신규로 제작된 것만 해도 방송 나간 게 이제 153개. 52주니까 거의 주 한 3개씩 갔네요. 일주일에 3개씩 꼬박꼬박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많은 분들 새롭게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지셔가지고 1년 사이에 구독자가 한 10만 명? 10만 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하루에 한 300분씩 온 거네요? 물론 이제 뭐 평균적인 거 아니고 이제 어떨 때는 몰릴 때도 확 몰리고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43만 명을 이제 지난 12월 27일 날 이제 넘어섰으니까 43만 명이 됐습니다. 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이죠. 내년에는 100만 명을 한번 노려보도록. 뭐 그렇게는 바라지 않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저도 이제 통계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구독하면은 이제 구독 알림이 오잖아요. 뭐 알림 순서가 되면 그런데 구독 설정을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전체 이 지구본 연구소 시청 시간의 38%를 차지하고 계세요. 그냥 떠서 보시는 건가? 그냥 찾아서 들어오시는 보시는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유튜브 통계를 보니까 전체 시청자의 46%가 구독을 안 누르시고 그냥 보시는 아주 독특한. 그래요? 네. 구독 좀 하세요. 왜 구독을 안 하셔? 근데 또 이해는 해요. 요즘에 너무 많이 구독을 이제 누르시다 보니까 이제 또 잘 안 누르시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뭐 다 이해합니다. 어쨌든 간에 많이 봐주시면 이제 감사한 이제 그런 상황이 있죠, 보면은. 어떤 분들이 많이 보세요, 근데? 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이제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남성 비율이 매우 높다. 그래서 남탕이다. 뭐 이런 말씀했는데 이건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86%가 이제 남성분이시고 구독자들. 그러니까 전체 시청자 중에 여성이 이제 14%. 아마 이제 뭐 이렇게 10만 단위 넘어가는 이제 이런 채널 중에서 상당히 남성 비율이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남초 채널입니다. 네, 남초 채널이고요. 또 이런 말씀하시면 또 여성 이제 또 시청자분들께서 또 화를 좀 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여성으로 따지면 또 여성분들이 또 많이 봐주시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연령대는 뭐 지난번랑 비슷해요. 45세에서 54세.
55세가 제일 많습니다. 전체 한 3분의 1 정도 네. 정도 되고 그다음에 55세에서부터 64세. 예. 젊은 분들이 좀 덜 봐요? 그다음에 35세에서 44세가 이제 뭐 한 15% 정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자식 또래들 뭐 18세 뭐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은 이제 아주 희귀종입니다. 이제 1.1%. 뭐 제 아들 딸도 구독을 안 누르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예. 젊은 분들은 뭐 하긴 다른 뭐 재밌는 거 많이 그러니까요.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뭔가 새로운 걸 좀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다가도 또 한편으로 보면 조심스러워지는 게 어떻든 간에 시청자층 통계를 딱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은 좀 됩니다. 네. 그리고 뭐 23년에는 또 특이한 사항들 중에는 또 저희 또 예전 두산그룹 전 회장님이셨던 이제 박용성 회장님께서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또 뭐 식사도 하고 또 이야기도 듣고 하는. 이거 보신대요? 예, 산모님이 또 많이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연락 좀 주세요 저한테도. 자고한 뭐 모든 분들 네. 모든 시청자분들께 다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슈퍼챗 좀 쏘시고 회장님. 슈퍼챗 하려면 라이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테고. 예, 처음에는 100%였어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보시는 분들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보시는 분들이 전체 시청자의 87.6%. 그러니까 비중이 줄어든다는 거죠? 예. 숫자는 늘어도. 예. 해외 그럼 어디서 많이 보신다는 건데? 예, 해외가 올해 들어서 미국에서 보시는 분들이 엄청 늘었어요. 미국이요? 예, 미국이 6.3%. 꽤 많은데 그러면? 예, 꽤 많죠. 예. 상당히 많고. 미국에.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가 이제 몇 번 캐나다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되게 반가우셨던 모양이에요.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1%를 이제 넘어갔습니다. 1.2% 정도 되니까. 꽤 많은 건데. 네, 많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캐나다, 그러니까 북미 두 나라에서 한 7.5% 정도 시청을 해주십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한 100명, 1000명 본다고, 10,000명 본다고 치면, 그럼 100분 이상은 캐나다에서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7% 정도니까 전체의 7%니까 총 시청자의. 와, 진짜 많이 보시는 100명 건데. 중에서 7명은 이제 미국과 캐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야. 예, 그리고 이제 일본, 뭐 호주 이런 곳이 이제 0.6%, 5% 정도 되고 특이한 점은 이제 베트남 아마 교민분들이 많이 나가셔서 그런지 베트남에서 봐주시는 분도 0.5% 정도 되고 그래서 또 저 밑에 쪽 어느 나라에서 봐주시나 이 구글 통계가 신기하더라고요. 유튜브 통계가 쭉 보니까 과테말라, 파라과이 그리고 이제 이라크에서 봐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먼 곳에서 봐주시는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따 그 먼 곳에서 보시고 우리나라 안에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이제 서울에서 보시는 분들이 이제 30%, 부산이 한 7%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광주 2.2%, 대구 1.9% 이렇게 되는데 해외에서는 이제 LA가 역시 한국 교민들이 많이 계시니까 LA가 1등.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내에서 보면 안산시에서 이제 봐주시는 분들하고 비슷한 정도가 되고 뉴욕이 이제 0.2% 정도 되더라고요. 뉴욕이 0.2%.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 봐주시는 분들하고 비슷한 정도 사이즈다. 뭘 이렇게 많이 보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인기 영상, 그래서 인기 조회수로 한번 기준을 해서 올해 2023년에 나온 이제 153개 중에서 한번 골라봤더니 뭘 것 같으세요? 올해 인기 영상이요? 네, 올해 인기 영상 조회수. 와, 이 감이 안 오는데. 전혀 우크라이나? 아닙니다. 전혀. 사실 저는 이게 1등 할 것 같았어요. 땅 파면 나온다. 수소. 그때 수소. 예, 화이트 수소. 그게 1등이에요? 예, 그게 현재까지 이제 92만 명을 이제 좀 넘어서고 있으니까 조회수가 92만 회를 넘어가고 있으니까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때 되게 하면서 좀 저 스스로도 이거 되게 재밌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보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요. 되게 그런 기분이 막 전해진다라는 것도 있었고. 뭔가 희망을 좀 찾으시나? 수소에서?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되게 희망찬 소식을 그러니까 되게 다 소식들이 좀 우울하잖아요. 안 좋고 뭐 싸우고 비관적이고 이런 뉴스들이 많은데 이거는 뭔가 잘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댓글에서도 그 전 다른 방송과는 달리 막 정말 가능성은 뭐 많지 않아도 너무 즐겁다, 좋다, 막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수소가 1위를 차지했고요. 압도적으로 1위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연초에 이제 대만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중국 대만 이제 워게임. 이게 이제 80만 조회수 80만으로 이제 2위.
그 다음에 이제 이철 박사님 한번 모셔가지고 네네.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도 이제 한 79만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확실히 이제 대만 이슈가 되게 컸었구나. 근데 그거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네네네. 이제 위축이 됐죠. 뭐 위축이 됐다기보다는 이제 좀 뒤로 우선순위가 좀 밀리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역시 이 지구본 보시는 분들은 에너지에 관심이 많으신지 이제 셰일가스가 좀 줄어들고 있다, 위축되고 있다. 이게 한 71만 정도로 4위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이거 AS 한번 좀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거 촬영할 때만 해도 네. 이 셰일가스가 이제 뭐 생산량이라든지 리그 수라든지 이런 게 다 줄어드는 게 맞았거든요. 네. 근데 한 4, 4분기에 들어서 다시 들어요? 예. 늘고 생산량 자체가 늘어요. 그러니까 이제 효율성이 좋아졌다고 그래야 되나? 옛날에는 이제 내가 100을 캐려면 100만큼 이게 리그를 새로 설립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새로 투입되는 리그는 많지 않은데 생산량은 많이 늘더라고요. 효율이 좋아지니까. 예. 그러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24년 초반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너지 이슈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하마스가 이제 66만 하마스. 뭐 아직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탄 국가 시작하면서 한번 이야기 네. 나눴던 이게 이제 또 6번째 정도 됐습니다. 63만 정도 됐는데 새삼스럽게 댓글 중에 간간히 스탄 국가 왜 마무리 안 해주세요? 네. 어디 스탄이요? 그러니까 뭐 스탄 국가 이제 5개 중에서 제가 이제 못한 뭐 키르기스스탄이나 이런데 이제 못하고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24년에는 꼭 마무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네. 이제 뭐 인력난, 뭐 중국 인력난 뭐 문제도 상당히 관심 많으셨고, 그러니까 네네. 중국 이슈들이 상당히 이슈가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란, 아프간 티격했던 이야기 이것도 이제 한 60만 가까이 됐고요. 그 다음에 좀 뜻밖이다 싶었던 게 이제 카자흐스탄. 예, 카자흐스탄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58만.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이게 9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 이 10번째. 이제 콩 수입. 네네. 이제 중국 이야기, 에너지 이야기, 그다음에 조금 우리가 못 접해본 나라 이야기, 요 정도가 이제 제일 큰 테마였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등이 이제 순간적으로 튈 때 이제 네네네. 이런 이슈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보다 보니까 24년에는 에너지 쪽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려야 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중앙아시아 가깝지만 이렇게 의외로 정보가 좀 많지 않은 중앙아시아라든지 뭐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 이야기를 좀 24년에 좀 챙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네. 반응이 제일 뜨거운 거는 어떤 겁니까? 반응이라고는 이제 조회수와 더불어서 이제 댓글이잖아요. 네네네. 댓글 1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 대만 이철 박사님 모셔서 이야기했던 게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2,400개 정도 되니까. 영상 하나에. 예, 보통 댓글이 한 600개 정도 달리면 많이 달렸다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 2,400개니까 압도적. 예. 그러니까 연초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우려를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만 그때 워게임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도 이제 1,300개로 이제 2위. 예,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올린 것 치고는 아주 댓글이 많은 게 이제 그 트럼프 47개의 공약. 그거는 진짜 예. 재밌었어요. 이거는 이제 보통 방송을 하고 나면 이제 댓글은 방송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바싹 댓글이 올라오고 그다음에는 간간히 추가되는데 이 트럼프 댓글은 계속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갑론을박을 전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면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 이런 건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봐야겠다 싶은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다양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저도 다시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캐나다. 예, 캐나다 댓글이 많아요. 캐나다 댓글이 2개나 있어요. 캐나다 두 번째로 올라갔던 게 캐나다 2부가 이제 거의 1,000개로 이제 4위를 했는데 캐나다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나? 교민분들의 이제 화력이 이제 집중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캐나다가 심심하신가? 앞으로 캐나다 이야기 빼놓지 않고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워낙 다른 일이 별로 없으셔서 캐나다. 예, 그리고 이제 인력난, 뭐 중국 인력난도 이제 900개 정도로 많고요. 그러니까 중국 이야기는 항상 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어떻게 좀 다뤄봐야 되나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색 수소 850개. 땅팝 나오는 그거. 그러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 즐겁고. 예. 그러니까 일단 잘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다 함께 손잡고 축제 분위기. 그러니까 뭔가 좀 밝은 이슈를 좀 많이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캐나다 일부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그때 주로 물가, 네. 주택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이제 집 이야기 나오면 댓글이 이제 많아집니다. 네. 800개 이상 나왔고요. 뭐 그러고 이제 쭉 이제 나오는데 하마스 같은 경우도 이제 780개.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엇갈리고 이제 있고 상반된 주장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지구본 연구소 많이 봐주시는구나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유엔과 중국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위는 이제 히트펌프. 히트펌프. 예, 독일 히트펌프 관련 이야기였는데, 그러니까 좀 종합을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키워드는 중국. 그 다음에 선진국 관련 이슈인가라는 생각이 좀 뭐 들더라고요. 보면. 네네. 예. 많이 보신 거는 스탄 국가들인데 네. 댓글이 많은 거는 또 선진국이군요. 예. 미국, 캐나다 같은. 그렇죠. 좀 신기하네. 예. 그래서 어떻든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좀 고려를 해가면서 네.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야, 지금 한 어쨌든 올해 또 보내시면서 느낀 점도 좀 많으실 것 같고요. 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은데. 뿌듯한 점, 뭐 좀 아쉬운 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네, 네. 나눠서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일 즐거워하시니까 저도 즐거웠던 준비하면서 즐거웠던 백색 수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린 게 제일 뿌듯해요. 사실 지금 이게 이제 방송 나간 지가 좀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가 이 주제를 관련해서 뭔가 찾고 정리하고 할 때 그 기분이나 상황이 기억이 나요. 야, 이거 재밌는 걸? 그래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막 이거 재밌어, 막 바싹 다가앉아가지고, 예, 여러 박사님이 가지 재밌는 게 보시는 분들도 재밌는 모양이다. 그러니까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렇고, 예. 그다음에 그동안 해야지 싶었는데 이제 못 하고 있던 이제 미국 주 이야기를 이제 조지아주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역시 결심을 하면 네. 하게는 되는구나. 뭐 시작했으니 이제 50개 주 다 다뤄봐야죠 이제. 50개는 하여튼 보장이 돼 있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광수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이제 인도 이야기.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또 이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이 이제 정년이신데 그래도 평생 하셨던 거를 차근차근 이제 풀어내 주시는 기회를 네. 또, 만든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대사님 또 모셔가지고 스튜디오에 그렇죠. 모셔가지고 예. 뭐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참 직업 외교관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과연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하실까 등등부터 시작을 해서 대사님들은 이제 업무 끝나면 뭐 하시지? 뭐 이런 이제 사적인 또 이야기들 등등 해가지고 뭐 방송은 이제 한번 촬영을 했습니다만 네. 이제 그 전에도 이제 한번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누고 해서 어떻든 간에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배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시작했던 뭐 자동차나 시계, 뭐 카메라 이런 이제 낭만은 처음이라라는 네. 코너로 이제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참 최준영이라는 사람은 되게 이렇게 무재미, 네. 노잼, 뭐 이렇게 인생을 뭐 저 스스로도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막상 이제 또 자극이 주어지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이게 어찌 보면 컨텐츠 어쨌든 뭐 박사님이 이제 막 내놓으시는 컨텐츠이기도 하지만 이 컨텐츠에 또 박사님이 영향을 받기도 하시는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건 아닌데 네. 2024년에 뭐 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뭐 메모지 한 장 꺼내놓고 끄적끄적 이제 적어봤는데 의외로 이제 저 개인적인 그런 감성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몇 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약간 아쉬운 점도 있으시죠? 아쉬운 점은 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올해 여성 출연진들이 제로.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이 진행도 이제 항상 이제 정부는 줄 알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 좀 남탕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노력을 너무 게을리했다. 좋은 여성 진행자 한번 또. 뭐 진행자든 사실 뭐 진행자도 진행자지만 이제 나와서 말씀해 주실 컨텐츠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네. 제가 좀 게을렀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보면. 사실 그러고 보니까 연초에 23년 이제 올해 연초에 제가 몇몇 분들을 이제 컨택을 했었어요. 여성분들. 그래서 말씀을 나눴는데 조금 이제 좀 사양하신 분도 계셨고 시간은 좀 달라. 내가 지금 책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 마무리되면 하자라는 분도 계셨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제가 좀 소홀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뭐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안정된 분위기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좀 맞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이제 해봐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뭐 어디 해외에 나가서 여건이 방송하는 게 이제 제일 좋지만 국내에서라도 네. 사실 뭐 남자작 박사님 이렇게 해서 농어편 관련해서는 남자작 박사님이 좋은 것 되게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네. 뭐 정말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눈에 띄는 한 번쯤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볼 좋은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냥 바쁘다 뭐 이런 이야기로 흐지부지 된 게 많아서 24년에는 좀 다양한 배경으로 네네네.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실 일이 많지 않으셨죠? 어디 그러니까 올해는 뭐 올해 초반에는 자관 집안일도 좀 있었고 뭐 정신이 좀 없었고 그러니까 항상 느끼는 거지만 뭐 정프로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맨날 매일매일을 과거의 최준영을 원망합니다. 과거의 최준영이? 네. 왜요? 이 자식이 대책 없이 미래의 최준영한테 일을 밀어놔가지고 어제의 날을 어제 정도면 뭐 괜찮은데 이게 막 3개월 전, 뭐 4개월 전 이럴 때 이제 이걸 도대체 왜 지금 한다고 해놓은 거야? 뭐. 예. 그래서 딴 걸 못하시 계속 그 약속한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예. 참 어떻든간에 2024년은 한번 좀 해외에서라도 그러니까 아주 멀진 않더라도 어디 예. 좀 나가셔서 이렇게 아이폰 같은 걸로 그죠? 네. 뭐 스마트폰 같은 걸로 이렇게 찍으시면서 네. 뭐 이런저런 얘기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지난 제가 이제 12월 중순에 저희 회사 일 때문에 이제 율촌에서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베트남에 이제 하노이랑 다녀오실 일이 있었구나. 예, 호치민에 다 이제 사무소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어떻게 지내시나 예. 한번 대표님 모시고 이제 가봤는데 예. 되게 좋았어요. 좋다라는 게 이제 저도 이제 정말 2018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한번 나가보는 거였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이란 나라의 여러 가지 면들 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또 우리나라 교민분들 큰 기업은 큰 기업대로 또 작은 기업은 작은 기업대로 또 대사님도 만나 뵙고 또 이런저런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 좀 말아 오시죠. 근데 좀 뭐 이제 제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너무 이제 막 이제 일정이 이제 여기 찍고 저기 움직이고 막 하다 보니까 근데 어떻든 간에 그래 좀 멀리는 못하더라도 한번 트라이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딱 반미 하나 이렇게 드시면서 쌀국수 넣고 그 하나 딱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원래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항상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그렇게 이제 올해는 올해가 아니라 이제 내년에는 24년에는 조금 뭐 해외 아니더라도 국내에서라도 어디 뭐 지역에 가셔서 또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도 늘려보시겠다는 포부가 있으셨고, 여튼 뭐 지금 저희가 뭐 채널을 새로 개설한 거보다 더 이제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제 정프로님께서 이제 지구본 연구소라는 타이틀을 만들어 주신 게 이제 2019년 초반 한 3월, 2월 달 정도 좀 기억이 돼요.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만 5년을 향해 이제 달려가고 있는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지구본 연구소라는 별도 채널로 나온 거는 2021년 정도였으니까 이제 별도 채널로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만 3년이 이제 되는 거고 2024년 되면 그냥 지구본 연구소라는 이 컨텐츠가 세상에 나온 거는 이제 만 5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참. 예, 항상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사실 5년 동안 한 주제 카테고리를 가지고 진짜 어렵죠, 그거. 매주 1개에서 시작해서 2개로 갔다가 지금 3개까지 이제 늘어나는 거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니까 좋아해 주시니까 하는 거지. 예. 야, 진짜 이게 세계가 다양해서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진짜.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건 끊이지 않는 화수분이잖아요. 예. 뭐 컨텐츠 고갈 염려는 없어요.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실 게 뭘까.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걸 잘 설명해 드릴 만큼 내가 알고 있나.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일 따름이지. 세계는 넓고 전해 드릴 말씀들은 이제 많죠. 알아봐 주신 분들도 꽤 있죠, 이제. 예, 22년 정도부터 이제 좀 많아지셨던 것 같은데 23년에는 정말 참 여러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았습니다. 뭐 식당에서 뭐 문 열고 들어갔는데 주방에 계신 어머 주방장께서 또 최정 박사님 해주신 분도 계시고 길에서 또 많이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지하철에서도 뭐 여러 곳에서 정말 인사해주시고 항상 좋은 덕담해 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쭈뼛쭈뼛 하시다가 이제 스쳐 지나가신 분들도 많이 이제 계시는데 제일 인상에 남는 분 한 분은 이제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데 청담역 근처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길에서 네. 갑자기 저 차를 타고 지나가시는 분이 차에서 알아보신 거예요? 네, 차 창을 내리시고 꽤 멀었는데 박사님 예, 큰 목소리로 최준이 순간 어디서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람되다. 네. 예. 자, 하여튼 다양한 소식들 앞으로 계속 좀 전해주셔야 되는데 네. 2024년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당연히 미래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좀 예정된 사건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2024년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선거의 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거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 대선을 비롯해서 한 40개 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와 더불어서 저는 잠깐 2024년은 상당히 급변동이 많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급변동이 많다라는 것들은 이제 정치적인 이슈도 있지만 자산 시장과 관련된 경제적인 이슈들도 되게 많을 것 같고 뭔가 예상을 뛰어넘는 사건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 있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기회가 될 수도 변동성이 드디어 한 번 또 찾아오니까 이거를 기회로 뭔가를 해보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쓸려갈 파도에 이제 앞으로 맞고 뒤로 맞고 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거죠. 네네네. 예. 좀 조심히 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24년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이제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유럽의 그 독일과 프랑스에 좀 집중을 좀 해볼까. 독일, 프랑스요? 독일이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상당히 좀 안 좋죠 거기. 안 좋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 기억으로 보면 이게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슈레더 총리 이제 초반까지의 모습하고 상당히 유사해지는 경향이 좀 보이는데, 이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건지, 라는 것도 한번 좀 꾸준히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는 항상 이제 독일과 프랑스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독일 잘 되면 프랑스 안 돼요? 예. 그리고 독일이 내려가면 프랑스가 올라가요. 그럼 이제 프랑스에 약간 기운이 좀 몰리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가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리고 의외로 괜찮은 성적을 이제 내고 있는데 이게 진짜로 이어지는 건지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프랑스를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참 드릴 말씀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까먹고 있었던 게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몇 이야기들을 중간중간에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2023년을 키워드로 정리를 해달라. 이런 뭐라고 예상하느냐라고 하면 저는 한마디로 하면 로컬 룰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는가. 로컬 룰의 시대?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전까지는 이제 세계화 시대에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한 좀 넓게 보면 미국과 서방 선진국들이 정하는 룰에 따라서 세계가 질서 하나로 이제 움직였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하나의 질서가 세상을 움직이는 상황은 이제 확실하게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추상적인 큰 룰은 하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각 동네별로, 각 섹터별로, 분야별로 이제 다양한 이제 룰들이 이제 공존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쟤네는 왜 저래 이상해라고 보기보다는 쟤네는 저런 룰이구나. 저 룰은 어떤 건지 파악을 해보자라는 쪽으로 우리의 마인드와 마음이 좀 이제 본격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해가 24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로컬 룰을 주장하는 나라들, 지역들 눈으로 바라보는 또 세계는 어떤 모습인가라는 쪽도 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로컬 룰이 점점 세계를 잡아먹을수록 그 각각의 나라에 대한 연구나 공부가 충분히 좀 더 돼 있어야 뭔가 거기서 이제 적응할 수가 있지. 예전 같으면 이제 다 비슷한 룰이라고 한다면 이제 열심히 다른 나라보다 더 좋은 제품 빨리 만들고 하면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아닌 상황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나라 이를테면 튀르키예가 글로벌하고 뭐가 달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맞춰가겠지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튀르키예는 튀르키예대로, 브라질은 브라질대로, 인도는 인도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뭔가 그 동네에서 목에 힘 좀 주시는 그런 국가들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 입장에서 바라본 아니면 그쪽 입장에서 바라본 뭐 이런 것들도 제 능력 되는 범위 내에서 한번 좀 다뤄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로컬 룰의 시대 2024년 그리고 그 흐름이 내년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두려워요. 네, 상당히 이어진다면 더더욱 우리가 공부도 좀 더 해서 그 나라에 맞는 맞춤형을 뭘 팔든지 네. 뭐 서로 대화를 할 때도 어쨌든 그 룰을 좀 알아야 뭔가 대화가 될 테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이상해가 아니고 다르구나라는 거를 인식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왜 다른가 이런 것도 이제 우리 박사님이 알려주시면 네, 저희가 한번 숙제를 주시는데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023년 네.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사님. 네, 정프로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야 뭐 옆에서 이렇게 그냥 쫑알쫑알한 것밖에 없는데 여튼 우리 박사님 또 너무 잘 되셔서 좋고 내년은 이제 지금 한 43만 정도에서 57만만 딱 더 붙이면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년 2024년 12월 31일 날 한번 여러분들 다시 똑같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또 한 해 동안 저희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재밌는 글로벌 이슈, 글로벌 이야기, 또 각 나라의 재밌는 문화 이야기 등등 우리 박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저도 옆에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최지영 박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ETF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데요. 그거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지원 사업이 3프로TV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이어리로 이제 수익 기금이 마련돼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자립 청년들을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셨군요. 네, 맞아요. 지금 영상 요 밑에 고정 댓글로 되어 있는데 링크가 있어요, 여러분. 올해도 많이 이렇게 사주셔서 더 많이 도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새 출발을 응원해주세요.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 구매는 영상 아래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